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안형 애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나는 자주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돼. 혹시 나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쩌지? 나는 착하게 대하는데 이젠 좀 참기 힘들다. 또는 내가 상대한테 조금 싫은 말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? 그 정도는 좀 괜찮은데 왜 저렇게 과하게 미안해하지? 라는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?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불안형 애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우선 불안형 애착의 원인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, 그 다음으로 불안형 애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지, 그리고 내가 불안형 애착인 것 같다 하면은 조금은 필요한 반응은 무엇인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착의 뜻부터 살펴보면, 애착은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키운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애착 유형은 이 사람 보는 눈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. 애착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,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가 돼요. 애착은 어머니와 나 1대1의 관계에서 상대가 몹시 나를 사랑하고 신경 쓰는 마음이 느껴지고 안정감을 충분히 느낀다면 안정된 애착이 형성돼요.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날 좋아해주고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만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,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더라도 이것을 잠재울 수 있어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즐겁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. 반면 부모가 자신이 원할 때만 아이를 돌보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이쁜 행동을 할 때만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주고, 만약 못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외면하거나 화를 크게 내는 태도는 일관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사랑과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이렇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면은 사람 관계에서 쉽게 흔들리게 되고,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좀 고통스럽거나 고민이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즉, 애착이란 다른 사람은 날 사랑해주나?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? 라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서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. 불안정 애착은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으로 나뉘는데, 오늘은 이 불안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불안 애착의 원인, 불안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자 가장 큰 마음은 나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예요.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좋고 착한 모습만 인정해주고 잘 받아줬어요.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외면하거나 화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사람은 뛰어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 모두 다 있거든요. 근데 부모님이 오직 좋은 모습만 봐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은 날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실수하는 모습들은 절대 안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마음이 크면 당연히 상대가 날 좋게 봐주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행동해요. 따라서 주로 상대방의 표정을 많이 살피게 되고, 날 어떻게 평가하지? 굉장히 민감하고 좋은 모습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착한 아이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. 하지만 이렇게 착한 아이 연기를 하다가 빵 터져버리게 되고, 날 안 좋게 볼 것 같은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버려요. 이런 불안형들은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계속 걱정이 쌓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초조하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.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형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, 그리고 불안형들이 필요한 반응들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. 불안형이 필요한 반응, 그 첫 번째, 공감이 가장 중요해요. 상대가 날 어떻게 볼지 계속 걱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공감이 가장 중요해요. 누군가가 내 말에 공감을 해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. 그리고 내 마음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, 특히 불안형 애착은 불만과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러한 불만이나 걱정에 대해서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가 불안형들을 안심시켜주고, 불안형들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반응들이 꼭 필요해요.
두 번째로 성실한 응답이 필요해요. 카톡이나 연락에 상대가 성실하게 응답해주면 상대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어서 안정감을 느껴요. 세 번째로 상대방이 불안형의 마음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. 불안형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끊임없이 신경 쓰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, 진심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워해요. 혹여나 진심을 내비쳤는데 상대가 야, 너 그 마음 되게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해왔던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. 상대가 안 받아준다고 확 휩싸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말하긴 어렵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. 하지만 상대로서는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불안형의 마음을 물어봐주는 태도예요. 예컨대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말하기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편할 때 이야기해줘라. 마음을 이야기해달라 요청할 때 불안형들은 안도감을 느껴요. 제가 지금 회피형 애착, 불안형 애착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애착 영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.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부모 관계, 그리고 부부 관계, 연인 관계에서 꼭 발생하는 문제예요.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애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결국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이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애착이고 자신의 애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스스로도 괴로울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 때도 있어요. 누군가가 불안애착이냐 회피형 애착이냐 판단하고 꼬집을 하고 이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키워준 부모가, 엄마가, 할머니가, 할아버지가 양육을 잘못했다고 꼬집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는 만약 불안정 애착이라면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괴로울까? 내가 왜 이 괴로움을 겪게 됐을까?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. 참 괴로웠겠다. 나 참 애쓰면서 살았다.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. 그러니 좀 자신의 인간관계, 가족관계, 연인관계에서 괴로움을 계속 느낀다면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. 애착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 안정애착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물론 그 반대로 안정애착이었다가 불안정애착으로 가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애착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주니까 애착 변화를 위한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애착을 이해하는 일이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함께 살펴보는 것들이 꼭 필요해요. 함께 노력하면은 변할 수 있습니다. 마음사서함 채널은 심리학 정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면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